이제 중간고사도 끝났어요. 그리고 성적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학원을 보낸다고 보내고 공부도 애도 한다고 하고 그런 것 같은데도 이 성적이 70점대에서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면 너무 답답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그 모두가 고민하는 그놈의 그 수학, 아들의 수학 점수가 70점대에서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서요. 걱정을 하고 계시는 어머니가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이가 왜 계속 수학 점수가 제자리 걸음인지, 또 얘는 어떤 마음인지, 얘를 어떻게 코칭을 해줄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3 아들의 중간고사 성적을 받았는데요. 아들은 사교육이라고는 3년째 수학학원 하나 달랑 다니고 있어요. 지난 겨울방학에도 방학특강도 보내고 4월 달에는 주 3회 정규 수업에 더해서 주말까지 수학학원에 갔어요. 시험이 다가오니 수학학원 숙제가 만만치 않아서 밤 11시면 취침하던 아이가 12시 넘어까지 숙제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수학 점수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70점대 점수이고 5점짜리 문제는 다 틀렸고 4점짜리 문제도 2개 틀렸더라고요. 겨울방학 동안에 중3 수학 1학기, 2학기를 다 나갔다고 했는데 얘는 도대체 무엇을 한 걸까요? 3년이나 학원을 다니는데도 성적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학원이 문제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같은 학원 다니는 다른 애들은 90점대 점수를 받았다고 하니 학원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원보다는 아이에 맞게 설명해주는 개인 과외로 바꿔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도대체 얘는 뭔 맘이기에 이러나 싶고 답답하던 차에 지난 영상에서 본 LSI 공부마음 검사가 생각이 나서 시켜봤어요. 우리 아이가 왜 이러는지 알면 좀 속이 시원해질 것도 같아요. 또 박사님에게 코칭을 부탁드린다면 어떻게 해주실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학원을 3년을 다녔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 그러면 어머니는 내가 왜 이 학원을 보내고 있지? 그렇게 그동안 들인 학원비 본전이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학원이 아이하고 안 맞나? 고민도 될 것 같고 정말 이 학원이 제대로 가르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그래도 머리가 얘가 되는 애인데 얘가 그렇게 바보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은 어머니는 특히 더 이게 학원이 제대로 못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더 높아요. 더군다나 얘가 겨울방학에 이제 3학년 1학기 내용 다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공부하면 공부 잘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이 LSI 공부마음 검사 결과를 보니까요. 이 학생의 이 공부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공부마음 검사 얘기는 좀 이따가 하고 지금 학생의 수학 실력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학생이 이제 지금 3년째 이 학원을 다니는데 중2 때도 70점, 중3 때도 70점대라면은 이 학생은 이전에 배운 내용이 완전히 자기께 되고 그게 구멍이 전혀 없다. 그럴까요? 저는 좀 구멍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5점짜리 문제에는 손도 못 댔다는 걸로 봐서는요. 어려운 문제, 즉 심화 문제에 대해서는 얘가 훈련이 별로 안 됐다는 거를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심화 문제를 못 푼다는 거는 얘가 수학적 사고를 하는 훈련이 거의 안 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학원에서 뭐 진도도 알아서 빼주시고 또 숙제도 밤 12시 넘어까지 하게 많이 내주시고 그리고 시험 때 뭐 주말까지 불러서 시험 대비 공부도 시켜주고 하는 것 같은데 학원에서 이 학생한테 이 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게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지 그걸 한번 어머니가 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수학 심화 문제 못 푸는 학생을 위한 수학 공부법, 그런 학생을 위한 문제집 추천 이런 영상과 정보 이제 너무 많이 오픈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영상이나 또는 뭐 알려주는 정보 뭐 블로그 글이나 뭐 이런 데서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심화 문제 푸는 연습을 얘네들은 더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단지 문제를 많이 푼다고 이거는 양치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심화 문제를 붙들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라. 이게 결정적인 해결책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무슨 정답 같은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심화 문제 푸는 실력 느는 거 그거 맞아요. 따라만 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시키기도 해요. 그런데 이 학생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학원 선생님이나 또는 어머님이 또는 뭐 과외 선생님을 구했다고 치면 과외 선생님이 너는 수학 문제 풀면서 생각을 안 해서 그게 문제야. 이제 어려운 문제 나오면 한 번 보고 아이 못 풀겠다 이러고 넘기지 말고 좀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걸 어떻게 풀면 좋을지 고민이라는 걸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이 학생이 그걸 잘 따라서 할 거냐가 문제잖아요. 그렇게 따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 학생에게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는 거. 그걸 내가 기꺼이 따라서 하겠다는 그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게 이 학생이 70점을 꾸준히 받고 있는 그 이유거든요. 어머님이 사연에서 우리 아들이 어떤 마음인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 마음을 알려주는 LSI 공부마음 검사 그 결과를 한마디로 제가 표현을 하면요. 정말 공부하기 싫다. 내가 그거 왜 해야 돼? 지금 이 마음인 거예요. 지금 이 학생은 공부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아는 걸 틀리면요. 누구든지 이렇게 속상하잖아요. 나 이거 아는데 틀렸네. 그런데 이런 학생은요.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하면요. 뭐 그냥 틀린 거지 뭐. 그게 뭐가 중요해. 왜 저는 괜찮은데 선생님이 속상하세요? 이런 반응을 해요. 얘네들은 당장 공부보다는 이 노는 게 재미있고 가능하면 어떻게든 공부를 안 하고 덜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한테 공부를 시키려고 하면요. 주로 잘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거 우리 쌤이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건너뛰어도 돼요. 우리 쌤이요. 이번 시험에는 서술형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건 공부 안 해도 돼요. 요런 말을 잘해요. 어떻게든 공부할 양과 시간과 노력을 줄이려는 그 노력을 많이 해요. 그 마음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요. 이런 학생들한테는 학원을 보내냐 아니면 개인 과외를 시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개인 과외를 붙여줘도요. 달라질 게 없어요. 개인 과외한다고 얘가 갑자기 막 의욕을 가지고 공부할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 마음까지 다 헤아려서 아이 맞춤으로 해주시는 그런 선생님을 찾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강제로 무섭게 시킨다고 얘가 그걸 따라하면서 자신의 실력으로 만들까요? 그렇지도 못해요. 그냥 그런 경우에는 하는 척을 할 뿐이겠죠. 그래서 이 학생처럼 공부를 피하고만 싶은 그런 공부 마음을 가진 아이들은 아무리 좋은 공부 방법을 알려줘도요. 따르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공부 마음을 헤아리고 접근하지 않으면요. 1타 강사를 개인 교사로 붙여도요. 기적이 만들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다니는 학원에서도 당연히 심화 문제 다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화 문제 푸는 숙제도 내줬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찍 주무시던 분이 밤 12시 넘어까지 그래도 수학 숙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한 게 이 학생의 실력으로 가는 그 살과 피가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걸 풀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숙제한 거 많이 틀렸어도요. 그냥 틀렸네. 이번 숙제 어렵네. 나는 수학에 재능이 없어. 난 수학 싫어.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지. 내가 이걸 왜 틀렸지?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한 게 맞은 것 같은데 왜 틀렸지? 이런 고민은요. 1도 안 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인 학생은 오래 앉혀둔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CCTV로 감시를 해도요. 달라질 게 없고요. 어느 동네처럼 방에 문짝을 없애고 엄마가 감시를 한다고 해도요. 얘가 달라질 게 없어요. 이건 아이의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문제를 푼다고 얘가 앉아는 있지만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단 1분도 고민하지 않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게 자꾸 나오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이런 학생들이 하는 단골 멘트가 있어요. 저는 수학에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수학이 싫어요. 이렇게 자신은 수학에는 재능이 별로 없다는 말로 지금 자신이 수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합리화해요. 나는 수학적 재능이 없어서 수학 못해. 이것만큼 정당해 보이는 핑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학교 내신 시험을 보는데요. 재능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요. 진짜 핑계에 불과해요.
재능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영향을 주지요. 그런데 수학 무슨 필드상을 받고 수학 전공을 하고 수학 박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수학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학교, 학교 내신 시험을 아무리 공부해도 70점 받는 거는 재능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노력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올림피아드 수학 문제를 못 푼다. 그거는 재능의 차원일 수 있어요. 학교 내신 시험은요, 그 정도의 수학적 재능을 요구하는 수준의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내신 경쟁이 아주 치열한 고등학교 같은 데서 간혹 수학 문제가 좀 엄청 어렵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한두 문제 정도이지 전체 25개 문제가 다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 수학시험 이 내신 문제는 수학적 재능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코칭하는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진짜 얘가 국어 진짜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그게 달라지고 있는데 자기는 국어에 재능이 없다 그러고 특히 시문학이 너무 싫다고 하는 남학생이에요. 근데 이번 중간고사에서는요, 모든 과목 중에 국어 시험 점수 제일 높게 나왔어요. 반에서도 거의 제일 잘 본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자기는 국어가 싫고 국어에는 재능이 없고 그래서 국어가 50점대 나온다. 국어는 정말 싫다 이랬던 애인데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 국어 문화 그 개념에 대한 인강을 그걸 활용해 갖고 제가 코칭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눈을 띄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보니까 인강이 귀에 들려. 계약하니까 국어 수업이 귀에 쑥쑥 들어와. 문제를 푸는데 이게 답이 뭔지 막 보여.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국어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못할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국어 공부에 대한 거부감 자체가 이제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수학에 재능이 없다는 학생들도 스스로 생각하면서 푸는 연습을 하고 수학 공부에 노력과 시간을 들이면요, 성적이 올라요. 그러면 자기가 재능이 없어서 수학을 못한다는 이런 핑계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공부를 어떻게 시킬 거냐, 이 공부를 죽어도 하기 싫다는 애한테 그렇게 공부를 어떻게 하게 할 거냐, 그게 관건인 거죠. 이은주 박사님의 코칭 받기 전에는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학교에서 멍키고 수업 시간을 보내고 시험 전에는 책 한번 보면 되겠지 하는 정도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일단 잘 듣게 되고 전부 받아 적어요. 배운 내용이 이전보다 기억도 나고 이해도 더 되는 것 같아요. 받아 적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시험에서 틀려도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은 왜 틀렸는지 뭘 모르고 있었는지도 찾게 되고 인강이나 수업을 들을 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고 관심 있게 들어요. 센터에서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우면서 이전에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하고 하기 싫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해보자,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얘를 어떻게 코칭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이 학생이 지금 이 수학 점수가 70점대에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부에 대한 마음의 걸림돌을 고려하면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걸 놓치면요, 아무리 좋은 공부 방법을 사용해도요,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학원 숙제 외에 다른 문제집 한 장이라도 풀어봤을까요? 그 수고를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얘한테 뭔가를 더 하게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모든 관심이요, 친구한테 몰빵이 되어 있어요. 이 학생의 이 WPI 성격 검사 결과를 보면요, 사람 좋아하고요, 지금은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거기에 너무 열심히 해요. 친구를 너무 좋아해요. 친구가 부르면 1초 만에 달려나갈 마음의 준비, 그걸 행동으로 곧바로 옮길 그런 마음의 준비가 딱 돼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지금 코앞에 있고 고등학교 가면 어떤 과목들을 듣고 뭘 해야 될지, 또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지 그래도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현실에 대해서 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애를 붙들고 앉혀서 수학 심화 문제집 이렇게 던져주고, 야, 이제부터 문제 풀 때 5분에서 10분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얘가 진짜 생각하라고요? 네,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할까요? 절대 아니죠. 시간 5분, 10분 지나기를 한숨 푹푹
푹 쉬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을 코칭하려면요. 이렇게 공부 방법만 들이밀어서는 안 돼요. 수학 문제를 풀 때 스스로 좀 생각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를 만들어주는 게 우선 돼야지 돼요. 그게 왜 필요한지 애가 좀 납득이 될 수 있게 애하고 좀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런 게 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도 애한테 강요하듯이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얘한테 문제집 하나 쏙 던져주는 거 이런 거 절대로 안 돼요. 공부에 있어서는 진짜 가벼운 솜덩어리 한 개도 거기다 더 보태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인데 거기다 무거운 돌덩어리 같은 이 수학 심화 문제집, 블랙 라벨 이런 거 던져주면요. 얘 마음에 더 이상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네가 뭘 더 하려는 게 아니야. 뭘 더 많이 하려는 게 아니야. 막 수학 문제 어려운 거 막 100개씩 풀고 이러라는 게 아니야. 이왕에 너 수학 공부하잖아. 숙제도 해야 되고. 그렇게 이왕에 하는 거. 학원에서 문제 풀 때 아니면 학원 숙제할 때 한 번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잖아. 네가 그래도 머리가 되는 앤데 이걸 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풀 수 있을까? 요거는 어떤 개념을 이용해야 되나? 어떤 공식을 이용해야 되나? 이런 걸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부드럽게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면서 생각하는 게 왜 필요한지. 그게 단지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받고 그게 아니고 앞으로 너의 삶에서 어떤 영양가 있는 역할을 할지 그리고 수학 문제를 풀면서 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너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단순히 수학 점수를 잘 받는 게 아니고 앞으로 네가 어른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얼마나 중요한 사고 훈련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이제 좀 재미있게 현실적인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생각해 보세요.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좀 먼저 던져줘야 돼요. 그런데 요거는 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질문을 좀 던지는 코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학생은 특히 뭔가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외우고 이런 게 정말 잘 안 되는 학생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LSI 공부마음 검사 결과를 보면 얘는 하나씩 생각하고 알아가면서 공부하면요. 그래도 따라올 수 있는 학생이에요. 근데 그동안 수학을 그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무조건 받아들이는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재미없고 싫다는 생각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싫다, 못한다 이런 마음을 좀 제거를 하면서 얘가 하나씩 생각하도록 이끌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코칭 초반에는 좀 생각해봐 이러고 문제를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고요. 얘가 생각을 하도록 이제 이끌어주고 그래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는 격려와 칭찬 많이 해주면서 얘를 이제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면서 서로 신나게 이렇게 뭔가를 해가는 그런 느낌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얘도 이렇게 하니까 뭔가 더 좋네? 이거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 이제 좀 툴툴거리면서도 그래도 이제 혼자서 하는 그 수준까지 가거든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을요, 공부하도록 만드는 거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공부를 좀 잘하고 싶은데 방법이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잘 안 되는 학생들은요, 그나마 이게 동기부여는 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칭을 하는 게 좀 더 수월해요. 그런데 공부 왜 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요, 그래도 내가 이걸 좀 해봐야 되는구나. 요 정도의 마음까지 만드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손을 떼고 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학생들도요, 사실은 공부 잘하는 거 싫어하지 않아요. 단지 힘든 거를 피하고 싶다 보니까 나는 공부를 할 필요를 잘 못 느끼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마음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공부를 일단 피하고 보자. 이런 마음의 학생도 적절한 코칭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된답니다. 공부의 왕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꼭 맞는 해법은 있습니다. 이은주 박사의 개인 맞춤 상담과 코칭.
공부하는 학생과 부모님의 고민, 해답의 길을 찾아드립니다.